진짜 이렇게 많을까? 다른 분들은 8시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는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하는 한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는 김지석입니다. 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는 화자까지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뒤에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할지 그런 것도 정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8번까지는 35분 이내로 풀고, 그 다음에는 19, 20, 21 킬러를 넘겨서 주관식 28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검산을 한 다음에 킬러를 5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도 시간을 정해놓고. 네, 왜냐하면 실수가 너무 많아서 검산 시간을 잡다 보니까 딱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나형도 시간 정해놓고 풀었어요. 저는 딱히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고 저도 21번이랑 30번 빼고 그거는 제쳐두고 마지막에 풀었어요. 맞아, 저도. 그건 있었어요. 그 21번, 30번 빼놓고 뭐 60분 안에는 다 풀어야 된다는 그런 건 정해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도 안 했던 이유가, 이게 과거 기출을 보면 21, 29, 30은 어려웠는데 나형도 요새는 그 28, 19, 20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저는 그거 빨리 풀려고 하다가 되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게 많아서, 수학은 사실 생각이 이게 물론 좁기도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이게 100분의 시간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좀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30번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널널한 시간이 있어서 그냥 그 중고 난이도 어삼시사라 하죠. 어삼시사라 하죠. 그 문항들을 그래도 완벽히 풀자라고 하는, 이건 그거 특정이 아니라 보통 어려운 3점, 쉬운 4점 문제들, 그 문제들 좀 풀려고 했다 보니까 시간은 딱히 안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차분히 풀려고 해요. 대신 빨리 푸는 대신 뒤에 검산 시간을 딱 이렇게 잡아놔서 그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했어요. 그 풀 때 급하게 풀어도 검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틀리면 고치면 되겠지라는. 저는 일단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아예 수능을 병행하지 않았고 한 달 동안은 미친 듯이 내신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또 내신에 손을 안 대고 그런 식으로 딱딱 나눠서 했습니다. 내신에 저도 올인을 한 건 사실인데, 저는 근데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그 내신 때 수능 공부도 적잖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학교가 EBS를 교재를 교과서로 사용하고, 국어 영어는 그 범위에 맞는 걸로 내신 기간 때 이제 정복하자 식으로 하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내신이 수능 21, 29, 30처럼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그 적당한 난이도를 빨리 푸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런 연습도 수능에서 필요한데 그걸 내신 때 이제 해버리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수능에서 내신 공부를 할 때 수능을 좀 많이 연습하려고 저는 좀 그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수능이나 나중에 끝나고 심층 면접이나 이런 거 대비하기 유리한 과목을 자기가 잘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 끝나고 물리 심층 면접을 선택을 했는데 내신 때 물리2 공부한 걸로 준비해서 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밀린 잠을 그 시험 끝난 날 그냥 다 자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엄청 먹었어요. 그 야식이 정말 몸에 안 좋은 거 먹기. 가끔씩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장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는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사실 내신 기말도 아무리 힘들어도 등급이 잘 나왔으면 사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쵸.
근데 뭐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안 그럴 수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노래방 같은 거 가면서도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래요.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떡볶이. 일단 저는 뭐 수험생활 동안 뭐 놀기도 많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주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가끔 풀어야 그게 뭐 효율도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SNS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흔들리기도 쉽고 SNS는 워낙 이제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쉽고 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좀 SNS 같은 경우는 저는 되도록 이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3 내내 열심히 SNS를 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공스타그램을 했었는데 공스타그램이 뭐죠? 그게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공부한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이 올리지는 않고 되게 유명한 분들 팔로우해서 자주 봤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냥 뭐 재밌기도 하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러면서 쉴 때 잠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씨체가 예뻐서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 한 3달 전부터는 너무 바빠서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주처럼 인스타를 열심히 했어요. 공스타도 팔로우하고 2학년 때는 좀 올리기도 했었어요. 저도 유튜브는 봤어요. 네, 유튜브는 가끔씩 봤는데 SNS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할 점이라 할지 이게 뭐 사람마다 조절이 되고 그러면은 뭐 다 각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싸웠어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저 말 똑같이 돼요. 진짜로 저 가정을 하면 항상 현실과 이상 그런 말 되게 많이. 부모님이 이제 이해를 못 그러니까 고3의 그 심리 상태나 그런 거를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자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뭐. 근데 사실 저런 문제보다도 대학이나 과 같은 거 정할 때 그런 거 할 때 좀 의견 충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을 할 때나 뭐 내가 뭘 하려고 뭐 진로나 그런 걸 말할 때도 좀 현실과 이상 같은 걸 좀 많이 언급하면서 좀 다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연애? 주변 이거 사생활 이게 주변 친구들 보면은 있으면 없애지 말고 없으면 만들지 말라.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이나 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주위 상황에 좀 무덤덤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말하는 건데 그 건강 관련해서 제가 고3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의자에 이렇게 앉는 습관을 그러니까 가장 고3 때 크니까 이게 장이 갑자기 제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규칙적이게 하려 하고 인스턴트 같은 거 최대한 피하고 그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한다 생각해요. 이게 바쁘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고 그러면은 좀 이게 수능 때 가야 할 때는 정말 몸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독서실에서만 있다 보니까 여름에 냉방병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에어컨 센 데 가면 담요 덮고 이렇게 자기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잠도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장기 전이니까. 이걸로 공부 못해도 결국 자기 손해니까. 잠은 평균 몇 시간 정도 잤어요? 전 6시간 정도 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잔 것 같아요. 저도 6시간. 저는 좀 다른데 학기 중엔 저는 4-5시간.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언급한 이유도 내신 기간 때 제가 아팠어서 제가 한 번도 안 아팠다가 3학년 1학기 내신 때 아팠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